라나 라 정류장에 서 있는 한 여자. 병원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들과 같이 왔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순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수군거림을 따라 시선이 닿은 곳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정류장 뒤에 누군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엄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싫습니다. 아들을 제지합니다. 뭐 하는 거야? 그만 못해. 대답이 없습니다. 빨리 와. 싫어. 뭐? 엄마의 말에도 아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뒤이어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곧 완벽해져.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들 서희는 버스에서도 춤을 춥니다. 하지만 엄마 윤주는 제지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춤을 지켜보며 속으로 리듬을 잡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서희가 추고 있는 춤은 이탈리아의 작곡가 베니타치오가 만든 춤입니다. 그의 아내는 은퇴한 무용수였고 그가 치매를 앓기 시작했을 무렵 그녀의 일생을 기억하기 위해 아내에게 바친 춤입니다. 전성기를 지나 죽음을 향해 가는 백조. 20살, 40살, 70살 세 파트로 나눠서 그 순간을 몸으로 표현하는 게 이 춤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합니다. 완벽한 춤인데도 어딘가 어긋나 있습니다. 윤주의 눈은 놓치지 않습니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서희가 추고 있던 파트는 70살. 앙상하게 말라붙은 몸을 이끌어 조금씩 꺼져가야 합니다. 하지만 서희의 춤은 꺼져가는 불씨가 아니라 타오르는 숯과 같았죠. 때마침 알람이 울립니다. 약 먹을 시간이야. 알아. 윤주가 말합니다. 춤 동작이 좀 바뀐 것 같아. 엄마 좀 봐봐. 서희의 얼굴을 보고 싶지만 서희는 곁눈질만 할 뿐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바뀐지 모르겠는데 동작 바꾼 거 아니야? 엄마랑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췄어. 돌아봐. 어디서 그랬는지 알려줄게. 그제야 몸을 돌립니다. 윤주는 어느 부분이 어색했는지 설명합니다. 검지랑 중지가 과도하게 뒤로 밀렸어. 양팔을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데 시범을 보이지만 서희가 췄던 춤이 자꾸 떠오릅니다. 숯이 되어 활활 타오르는 나무. 윤주가 묻습니다. 어때? 다르지? 아니 모르겠는데 퉁명스럽게 말하는 서희를 보며 윤주가 다음 말에 고민하는데 서희가 대뜸 묻습니다. 그래서 이상했어? 당돌한 물음에 윤주는 말문이 막힙니다.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자신감이 묻어나고 이제 엄마의 조언은 필요 없다는 말처럼 들려서 마음이 아픕니다. 서희의 춤을 되짚습니다. 내색은 안 했지만 사실 서희가 바꿔놓은 춤은 흠잡을 데가 없었고 완벽했죠. 윤주는 말합니다. 아니, 멋졌어. 그녀는 완벽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몸을 돌립니다. 윤주는 그 모습을 슬프게 지켜봅니다. 그런데 윤주가 보지 못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윤주의 말을 잘 듣던 아이 서희. 서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윤주. 이 둘의 사이가 어긋난 건 반년 전이었습니다. 서희는 프라하에서 열리는 현대무용 콩쿠르에 출전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완성된 춤을 시연하는 날이었죠. 출전곡은 바로 베니타치우의 라 모아르테 베르라 베르페치오네. 서희가 버스에서 추던 춤이었습니다.
서희의 코치이기도 했던 윤주는 시연회에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갈 수 없었죠. 그녀가 감독으로 있던 발레단에 일이 생겼습니다. 들떠있던 아이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서희가 묻습니다. 모두 온다고? 윤주가 대답합니다. 미안. 엄마가 너무 바빠. 정말 모두 와? 준비 잘했잖아. 잘할 거야. 그치? 서희가 힘없이 말합니다. 응, 완벽해. 오후가 되고 안무 선생에게서 걸려온 전화. 그 시간에 올 전화가 아니어서 윤주는 당황합니다. 불길하게 울리는 알람 소리에 그저 시연회가 빨리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치님, 지름 병원이에요. 침착함을 잃은 선생의 음성은 어딘지 위태롭습니다. 병원이요? 네, 빨리 오셔야겠어요. 선생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시연회 전부터 서희가 이상했다고 오자마자 구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시작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기절했다고. 윤주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희는 진통제를 먹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들은 변명은 유전에 의한 불치성 소아암. 윤주는 믿지 못합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서희는 습관적으로 구토를 했고 윤주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린 나이의 스트레스는 윤주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남편이 도착하고 모든 사실을 전해들은 뒤 그는 말합니다. 무슨 애가 암이야?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곤 유명 대학병원에 다니는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끄는 남편은 윤주를 바라봅니다. 너 때문이야. 모든 일에는 대가가 필요해. 너는 어떤 대가로 여기 있는 거니?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너를 낳았을까? 서희와 나눴던 대화가 떠오릅니다. 서희의 춤이 못마땅했던 날 자기 경력을 포기하고 낳은 아들이 고작 이따위 춤밖에 못 춘다며 몰아세운 날이었죠. 병원에 올 때면 그 말들이 윤주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지금 윤주는 자기 죄책감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 그 대가를 엄마가 치르고 있을까? 오늘은 환자들을 위한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그녀는 모릅니다. 이 공연이 서희의 마지막 무대란 걸요. 서희야, 돌아보는 서희. 서희의 주치의이자 남편의 친구인 한경. 일찍 왔네. 엄마는? 서희가 엄마를 가리키고 한경이 비웃습니다. 그는 지금 윤주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볼 게 있는데 서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가 약은 잘 주시니? 당혹스러워하는 서희. 그 짧은 순간에 캐치한 한경. 내색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있어요. 한경을 피해 엄마를 따르는데 괜찮니? 그가 묻습니다. 뭐든 학교나 친구 아니면 엄마도.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서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대답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완벽해요. 내과에 도착하고 윤주를 맞이하는 간호사. 선생님이 검사는 따로 없으시대요. 검사 결과라뇨. 검사 받는 줄 알고 왔는데요. 네? 아버님께서 동의하시고 며칠 전에 검사 받으셨어요. 애 아빠가요? 자기도 모르겠다는 간호사. 간호사가 가고 윤주는 고민에 잠깁니다. 뭐지? 불길합니다. 애초에 오늘 진료를 잡은 건 남편이었고 서희가 아픈 뒤로 병원에 데리고 왔던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숨긴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커피와 함께 코코아를 뽑습니다. 아이에게 건네지만 선뜻 받지 않습니다. 괜찮아. 오늘만 허락할게. 코코아는 서희에게 기쁨이자 동시에 고통입니다. 서희의 춤에 만족했던 날엔
윤주는 코코아를 주었고 아닌 날에는 코코아 대신 손찌검을 퍼부었습니다. 코코아를 내려놓고 서희가 말을 꺼냅니다.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요청이 아니라 통보를 하는 서희. 어디 가려고? 공연 보러 갈까 했는데. 그러나 이미 멀어지고 있는 서희. 뭐야? 왜 그냥 가? 어디 가는데? 15분 안에 돌아와. 전화하면 받고. 지금 윤주에겐 서희의 행동을 따지고들 여유가 없습니다. 네가 아이한테 했던 짓들이 용서가 안 돼. 너는 애 엄마가 아니야. 너는 춤밖에 모르잖아. 결혼식 때 아버님이 나한테 말했지. 내 걸작을 자네한테 줬다고 말이야.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도 같은 말을 했어. 자네한테 걸작을 줬으니 자네도 걸작이 되어야 한다 뭐라나. 그 두 번 널 바라봤던 아버님의 눈빛 말이야. 그래, 넌 딸도 뭣도 아니었어. 그냥 걸작이었을 뿐이야.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무슨 짓을 당했는지, 그 걸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날 물이 참 예뻤어. 물 위를 떠다니는 내 모습을 상상했지. 나쁘지 않아. 그렇게 가라앉아도 슬프지 않겠다. 난 웃었어. 그래. 그게 웃는 모습이야. 나는 웃을 줄 몰랐고 그 표정이 웃음이라고 생각했거든. 아빠는 미리 와 있었어. 수영장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자켓을 입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 모습은 항상 나를 실망시켜. 아빠를 원하지만 이윽고 깨닫게 되는 건 술에 취한 짐승이거든. 수영장에 들어가자 아빠는 레인을 따라 걷고 있었어. 나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 아빠를 봤지. 레인 옆에서 멀리 걷는데도 아슬아슬하게 물속으로 곤두박질 칠 것 같았어. 그리고 몸이 기울었지. 아차 싶을 때 이 물속이었어. 발은 닿지 않아. 아빠 살려주세요. 허우적대봐도 물은 두부처럼 부서졌는데 간신히 벽을 찾아서 손을 뻗어도 소용없었어. 나는 알고 있었어. 그 사람은 날 구해주지 않아. 오히려 물속에 집어넣었지. 살려줘. 제발 살려달라고. 어떻게든 봉투에 우겨 넣으려는 쓰레기처럼 그건 아빠의 손이야. 부탁할게. 물 밖에 올라와 숨을 쉬고 다시 잠기고 수십 번을 반복했지. 더 이상 물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딱딱하게 굳었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 슬라임처럼 몸은 부드럽게 흐느적댔고 그때 거대한 팔뚝이 나를 끌어안았어. 정신없이 숨을 몰아쉬었지. 엎드려서 물을 토했는데 아빠가 나를 죽이려는 건 아닌지 두려웠어. 고개를 드니 아빠가 보였어. 원망과 분노의 눈으로 공포와 나약한 눈빛으로 아빠를 올려놨지. 기분이 어때?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 너무 떨어서 말조차 나오지 않아. 무엇을 원할까? 어떻게 말해야 때리지 않을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단 말이야. 대답 안 해? 아빠가 머리 위로 손을 들었는데 벌어진 손틈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는 게 너무 아름다웠어. 수영장에 들어왔을 때랑 똑같은 생각이 들었지. 저렇게 아름답다면 저 빛에 맞아도 멍 하나 들지 않겠다고. 기분이 어떠냐고. 모르겠다고 고개를 내저었는데 아빠는 한심한 듯 나를 내려보면서
저곳을 보라며 중간 레인을 가리켰어. 수영하는 여자 보이지? 네, 어때? 잘하는 거 같아요. 그치. 왜 잘하는 것처럼 보일까? 모르겠어요. 부드럽잖아. 유연하고. 그때 아빠가 내 뺨을 쓰다듬었어. 이지근하고 끈적한 느낌이 낙인처럼 내 뺨에 남아있어. 몸 전체로 수용해야 돼. 팔에 불필요한 힘을 넣지 않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래야 손을 아름답게 그리면서 나아가지. 근데 네가 수영하는 걸 떠올려봐. 불감증 환자 같지 않냐? 딱딱하게 굳어서 볼품없게. 안 그래? 난 그때 불감증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 뜻을 알게 된 건 몇 년 뒤였지.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맞이해야지. 아, 좋다, 좋아. 부드럽게 몸에 힘을 빼고. 수영 처음 배울 때 몸이 굳는 애들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고개를 저었어. 듣고 싶지 않았어. 일부러 물에 빠뜨려서 물을 먹이는 거야. 왜 그럴까? 근데 도망쳐도 도망칠 수 없어. 나오려 해도 가라앉고. 죽겠다 싶으면 똥 오줌 구분하거든. 물속에서 굳어가는 몸을 제대로 느껴봐야 부드러운 게 뭔지 아는 거야. 물속으로 가라앉아서 늘 상상해. 물빛 너머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상어를. 아니면 그림자 너머에서 입을 벌리고 덮쳐오는 무언가를. 벗어나지 못해. 어디든 가라앉을 곳이고 그런 곳엔 괴물이 도사리고 있어. 마지막에 느꼈던 것처럼 몸에 힘을 빼. 그래도 모르겠으면 느낌이란 게 뭔지 알려줄게. 아빠가 알려줬던 그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해. 나는 매일 느끼고 매일 도망치고 매일 가라앉아. 그 분노와 수치심, 두려움을 당신은 알까? 딸에서 스승으로 또 엄마와 아내로 나는 최선을 다했어.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었다고. 늘 아버지와 다르다고 생각했어.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사랑해서. 너는 알까? 서희 환자님, 들어오실게요. 진료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아이는 오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혼자 들어가는 윤주. 어차피 검사 결과만 듣는 거라면 미성년자인 서희를 대신해 윤주 혼자 들어가도 됩니다. 싸늘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마우스를 딸깍거리고 대뜸 몇 가지를 질문하는데 요즘 서희는 잘 먹고 있어요? 연속해서 토하거나 피가 나와요? 잠은 잘 자죠? 질문 세례에 당하는 윤주. 모두 형식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은 달랐습니다. 약은 잘 먹고 있죠? 사소하다면 사소하지만 너무 당연한 물음입니다. 그 물음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고 이상한 물음이었죠. 뭐 하시는 거예요? 뭐가 말입니까? 당황하지 않는 한경.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가 환자용 모니터를 켜고 사진을 보라고 말합니다. 내시경 사진이에요. 처음 내원했을 때 수술 직후, 마지막이 수술 후 한 달. 그 다음이 CT 사진이에요. 똑같이 내원 당시 수술 직후, 수술 후 한 달. 그런데요? 마지막 사진 2장을 보세요. 썩은 고기처럼 문드러진 장기들. 저번 주에 민석이가 아이랑 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민석은 남편의 이름이고 이 내시경 사진은 윤주가 처음 보는 사진입니다. 남편한테 들은 얘기가 없는데요? 아직 말을 안 했으니까요. 감정 없는 건조한 시선과 단호한 말투. 마치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듯한. 하지만 윤주는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진석이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군요. 약물 반응 검사해 줄 수 있냐고요. 처음엔 이상했죠. 하지만 진석이 말대로 검사했고 오늘 결과가 나왔어요.
윤주 앞으로 검사 결과지를 내놓습니다. 당황한 윤주. 아이에게 독약이라도 먹였다고 생각하는 걸까? 어이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병원 약 이외에 제가 무슨 약을 아이한테 주겠어요. 그렇죠. 근데 말이죠. 그 병원 약조차 검출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였는데요. 윤주 씨, 아이는 단 한 번도 약을 복용한 적이 없었어요. 한참 동안 둘 사이에 침묵이 오갑니다. 침묵을 깬 건 한경입니다. 진석이는 아무래도 윤주 씨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무슨 근거로요? 그건 저도 모르죠. 다만 오늘 진석이한테 와달라고 했는데 윤주 씨를 보낸 걸 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남편의 얼굴과 그간의 행동들이 머리에 스치고 윤주는 한경이 물었던 것들을 곱씹습니다. 아이는 항상 같이 지냅니까? 밥은 누가 챙겨줍니까? 약 먹는 건 잘 확인하셨나요? 그리고 오늘 버스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아이의 춤에 정신이 팔려서 보지 못한 것. 안 돼. 약을 삼키지 않았어. 진료실을 박차고 나간 윤주는 서희 보셨어요? 간호사를 찾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서성이는 걸 봤어요. 공원 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진료 중인데 뭐 하냐고 그러니까 할 일이 있다고 말하던데요. 간호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뛰쳐나가는 윤주. 창밖으로 빗줄기가 굵어지고 홀에서 음악이 밀려옵니다. 아이의 춤에 쓰려고 했던 그 곡. 하지만 윤주는 알아채지 못합니다. 또를 지나 홀을 지나 로비로 나아갑니다. 마침내 홀 한켠에서 공연을 보고 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윤주는 모릅니다. 소리를 지르며 추궁을 해야 할까? 순순히 대답은 할까? 때려서라도 말하게 할까? 귓가에 음악이 잦아들고 숨소리만 들립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이성이 아니라 본능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너 뭐야? 서희를 대했던 윤주의 습관들. 윤주가 서희의 손목을 잡아채려는데 서희가 뿌리칩니다. 그만해! 아이의 음성은 크고 연약합니다. 왜 그랬어? 왜 안 먹었냐고. 서희가 벼린 침묵은 윤주를 파고듭니다. 아이의 언어는 비정합니다. 말해. 왜 약을 먹지 않았어? 이유가 뭐냐고. 아버지와 닮아간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이를 추궁합니다. 나한테 왜 그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주는 멈춰버립니다.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왜 그렇게 굳어있어? 불감증 환자야. 못 느껴. 하울하게 하라고. 서희는 쉬지 않고 말합니다. 거의 다 왔잖아. 이제 완성이라고. 맞아야 할래? 춤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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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춰.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아. 죽고 싶다고 느껴질 때까지 뛰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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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머리 쓰지 마. 몸을 맡겨. 흐른 대로 따라가. 거세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느끼는 것처럼 몸을 맡기라고. 뭐가 문제야? 불만 있어? 그럼 때려치던가. 때려치면 죽는 거야. 소리를 지르고 날뛰고 윤주는 무섭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아이는 윤주 앞에 서 있습니다. 나한테 왜 그랬어? 왜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기억하지? 엄마가 했던 말들이야. 왜 안 먹었냐고? 완벽해지는 걸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서희가 멀어집니다. 윤주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감을 잡지 못합니다. 의문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때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이 로비에 울려 퍼집니다.
윤주는 그제야 이 곡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습니다. 서희는 도망간 게 아니라 마지막 공연이 될 이 곡을 기다리고 있었죠. 윤주는 감탄합니다. 절망한 노인의 자괴감. 어쩔 수 없고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는 당혹감. 일그러지다 납작해진 몸은 화를 내고 화를 내다 침울해지면서 노인으로 바뀝니다. 윤주의 몸에서도 그와 같은 전율이 전해집니다. 노인이 되려고 그런 거니? 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윤주는 자기 가슴을 내려칩니다. 스스로 엄마인 게 혐오스러운데 마음 한켠 기쁩니다. 아이는 윤주처럼 춤추기 원했습니다. 부드럽고 아름답게. 커갈수록 아이는 윤주의 몸을 담고 싶어 했습니다. 윤주는 굳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몸을 반증하며 여자의 몸을 가르쳤습니다. 저 춤으로 그 가르침을 돌려주고 있단 걸 윤주는 알고 있습니다. 서희는 이제 노인으로 윤주와 마주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춤을 추고 싶다던 베니타치오의 여인. 말했잖아. 언젠가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베니타치오의 춤을 좋아했던 여자. 아이는 그녀가 되어갑니다. 말라버린 근육으로 노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하나의 완벽이 되어 마지막을 목도합니다. 윤주는 속삭입니다. 아이가 꿈꾸고 상상하며 췄던 춤. 완벽을 위한 죽음. 완벽을 위한 죽음. 그것은 베니타치오의 곡 이름입니다.